이제 여러분들은 바르셀로나가 어떻게 구역이 나눠져 있고 각 구역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까지 다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관광지는 어디에 있으며 또 지하철 노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까지 다 알게 됐으니까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북동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로 산과 바다를 위아래로 끼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서울의 6분의 1 정도 크기니까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이 세 개를 합친 크기와 비슷합니다. 총 10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거기서 다시 73개의 동네로 쪼개져요. 근데 거기서 거주 지역을 또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여행객들이 다니는 범위는 훨씬 좁아집니다. 사실상 이 정도로 좁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즉 여기만 확실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바르셀로나를 여행하는 데 있어서 뭐 길을 잃거나 헤매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추가로 여행 코스를 어떻게 짤 것인지, 그에 따른 숙소 위치는 어디로 하면 좋은지 등을 결정하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지도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 넣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르셀로나의 중심은 카탈루냐 광장입니다. 뭐 지리적으로나 교통면에서나 도시의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교통편이 지나는 도시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는 바르셀로나 공항은 도시 서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동쪽 방향, 즉 카탈루냐 광장이 있는 시내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약 17km, 그러니까 차로 한 25분 거리입니다. 오는 길에 에스파냐 광장이라는 곳을 지나치게 되는데 사실상 여기가 이제 카탈루냐 광장 다음으로 중요한 지리적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카탈루냐 광장을 기준으로 위쪽을 신시가지, 아래쪽을 구시가지라고 부릅니다. 이 아래쪽 구시가지는 다시 동네가 4개로 나뉘는데요. 좌측부터 순서대로 라발, 고딕, 보른, 그리고 네타지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라발과 고딕지구 사이를 가로짓는 이 길이 구시가지의 메인 거리라고 할 수 있는 람블라스 거리예요. 우선 제일 먼저 라발지구는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동네입니다. 하지만 그런 특징보다는 이제 치안이 안 좋은 우범지역이라는 인식이 훨씬 더 크게 퍼져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이 라발지구 전체를 묶어서 거긴 위험하니까 무조건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복게리아 시장, 구엘저택, 현대미술관, 현대문화센터 등 볼만한 관광지들도 있고요. 또 예쁜 카페와 맛집, 그리고 빈티지 매장 같이 의외로 쇼핑할 거리도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카탈루냐 광장과 가까운 쪽 라발 지구는 한번 둘러보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딕 지구는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바르셀로나 대표 관광구역입니다. 대성당, 산펠림네리 광장, 왕의 광장, 또 로마 성벽과 같이 짧게는 수백 년부터 길게는 2000년도 넘은 흔적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뭐 제가 예전에 이 고딕 지구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렸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딕 지구 오른쪽 아래 괜찮은 타파스 가게들과 바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게 워낙 구석에 있다 보니까 한국 여행객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기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주변에 갈 일이 있다면 기억하셨다가 한 번쯤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른 지구는 고딕 지구와 함께 오랜 역사를 간직한 동네입니다. 피카소 미술관, 카탈루냐 음악당, 산타 카테리나 시장, 산타 마리아 델마르 성당 등 놓칠 수 없는 대표 관광지들이 위치해 있고요. 분위기 좋은 카페나 식당은 물론이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소품샵들, 그리고 로컬 브랜드나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 같은 그 매장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발품 팔다 보면 가끔씩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재미가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보통 보른지구까지 왔다면 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개선문과 시우타데아 공원까지 묶어서 관람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뭐 아래쪽 네타지구는 사실상 해변 때문에 가는 곳입니다. 여름에 물놀이하고 선탠하고 또 치링기토에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시간 보내기 참 좋고요. 해변 끝쪽에 오피움, 쇼코, 파차 등 클럽들이 모여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구시가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라발, 고딕, 보른 지구는 다 걸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거고요. 이 네타까지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 항구 지나쳐서 해변까지 가는 거리가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한 번씩 걸어보시면 좋고요. 바르셀로나가 북쪽에서 아래쪽, 그러니까 산에서 바닷가 방향으로 살짝 경사가 져 있어요. 한 3도 정도. 그래서 바닷가로 내려갈 때는 걸어가고 올라갈 때는 약간 경사 져 있으니까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카탈루냐 광장으로 돌아와서 이번에 위쪽 이 신시가지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카탈루냐 광장 바로 위쪽을 에이샴플레라고 부릅니다. 이 에이샴플레는 총 6개의 동네로 나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세분화하기보다는 그냥 에이샴플레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파세이 데 그라시아 거리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으로 나는 게 훨씬 더 단순하고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샴플레의 중심은 파세이 데 그라시아 거리입니다. 가우디의 대표작인 까사 바띠오와 까사 밀라가 위치해 있고요. 또 명품샵을 포함한 다양한 상점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대표 쇼핑거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좋은 숙소라고 생각하는 만다린 오리엔탈이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뭐 경제적인 제약만 없다면 사실상 이 주변에 숙소를 잡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 에이샴플레는 카탈루냐 광장까지를 칭할 수 있는데 뭐 이 중 대부분은 거주 지역이고요. 사실상 여행객들이 주목해야 할 곳은 여기 람블라데 카탈루냐 길과 그라나도스 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괜찮은 식당과 또 상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한 번쯤 걸어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바로 아래쪽에 산 안토니 지역도 괜찮은 동네입니다.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발지구 옆에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통으로 묶어서 라발지구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엄연히 이 둘은 다른 지역입니다. 여기는 에이샴플레, 즉 신시가지고요. 여기는 구시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에스파냐 광장과 가까운 쪽 산 안토니 지역은 숙소 위치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변에 괜찮은 식당이나 카페들도 많고요. 3호선 지하철역이 있어서 교통편도 괜찮습니다. 밤에 라발지구를 통과해서 걸어오지만 않는다면 크게 위험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측 에이샴플레도 마찬가지로 거주 지역이 대부분이고요. 여기 끝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과 산파오 병원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까지 대각선으로 나 있는 길이 가우디 길인데 이 길 따라서 쭉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여기 테라스에 앉아서 성당을 딱 바라보면서 맥주 한잔 마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구시가지와 에이샴플레 딱 이 부분이 바르셀로나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보자면 여기 산안토니 길 건너편에 있는 뽀블레색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그 핀초스 거리라고 불리는 블라이 거리가 있어서 여행객들이 한 번쯤 방문하는 곳이고요. 뽀블레색 바로 옆에 몬주익 언덕이 있습니다. 이 언덕 전반에 걸쳐서 여러 관광지들이 몰려 있어요. 이 몬주익 언덕은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30초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몬주익 산, 몬주익 언덕,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개지만 사실 다 똑같이 하나의 산을 일컫는 말입니다. 해발이 한 200m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언덕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이 언덕에 여러 가지 관광 명소들이 있는 겁니다. 언덕 꼭대기에는 몬주익 성, 중턱에는 몬주익 전망대, 호안미로 미술관, 또 황영조 선수가 뛰었던 올림픽 경기장이 있고요. 언덕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카탈루냐 국립미술관, 또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몬주익 분수, 또 스페인 마을 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몬주익 언덕이 있고 그 언덕 꼭대기 중턱 아래쪽에 여러 관광지들이 있다. 자, 그리고 이 보른지구 지나서 우측에 뽀블레노라는 곳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공장들이 몰려있던 공업단지였고요. 뭐 사실상 버려진 땅이었는데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스마트 도시로 재탄생한 곳입니다. 이 람블라데 뽀블레노라는 메인 도로를 따라서 이 주변으로 괜찮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 한 번쯤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글로리에스 타워, 엔칸츠 벼룩시장, 디자인 박물관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팔로알토 마켓도 바로 여기서 열립니다. 여기가 시내 중심과 연결되는 교통편이 약간 좀 아쉽긴 하지만 바다와 가깝게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매력적인 동네고요. 이쪽에 잘 찾아보면 합리적인 가격에 오션뷰를 제공하는 호텔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요 위쪽으로 올라와서 에이샴플레를 지나서 더 북쪽으로 그라시아 지구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오래된 또 전통 있는 동네인데요. 특별한 관광지는 없지만 관광지가 없다고 말했는데 생각해보니 가우디의 초기 작품인 까사비센스가 있습니다. 하마터면 빼먹을 뻔했네요. 매년 8월에 열리는 그라시아 축제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또 예쁜 식당과 카페, 바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가장 자주 가는 동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듀엘 공원과 벙커가 위치해 있고요. 그보다 더 위쪽에 띠비다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이샴플레 위쪽 경계선, 대각선으로 놓여진 길을 디아고날이라고 하는데 이 길 가장 끝에 캄프누 경기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차역, 그 산츠역이 에스파냐 광장 바로 위에 위치해 있고요. 버스 타고 근교 도시 갈 때 우리가 가야 되는 노드터미널, 여기가 오른쪽 에이샴플레 지역 개선문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바르셀로나 여행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라인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근데 뭐 이걸 다 기억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지내게 될 이 핵심 지역을 통과하는 1호선부터 5호선까지 이 5개의 노선만 기억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1호선 빨간색 라인입니다. 좌측 에스파냐 광장부터 카탈루냐 광장까지 이 그란비아길을 따라서 연결되어 있고요. 개선문과 버스 터미널을 지나서 이 에이샴플레 우측 경계선을 따라 쭉 올라가는 노선입니다. 자, 그리고 2호선 보라색 라인, 아까 제가 꼬블레색 지역 한번 소개했었죠. 거기부터 좌측 에이샴플레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중심인 파세이드 그라시아역을 지나 우측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까지 연결된 노선입니다. 자, 그리고 3호선이 사실상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에스파냐 광장 바로 위에 위치한 산치역부터 꼬블레색을 지나서 항구를 찍고 람블라스 거리를 따라 쭉 올라가고요. 카탈루냐 광장을 지나서 파세이데 그라시아 거리까지 통과하고 그 위에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라시아 지구까지 지나가는 노선입니다. 자, 그리고 4호선 노란색 라인입니다. 여기는 우측 에이샴플레부터 파세이데 그라시아역을 지나서 고딕과 보른지구 사이를 통과한 다음 그 포블레노우 지역까지 연결된 노선이에요. 마지막 파란색 5호선 라인은 산치역부터 에이샴플레 위쪽 부분을 쭉 가로지르면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과 산파우 병원까지 연결되어 있는 노선입니다. 추가로 바르셀로나 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권 구입 시 1존에서 6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만약 센터에서 약간 벗어난 외곽 지역에 숙소를 잡는다면 혹시 1존에서 벗어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걱정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곽에 숙소를 잡더라도 그냥 1존 티켓으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1존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이에요. 서쪽으로는 공항 지나서 까스텔데펠스라는 곳까지, 동쪽으로는 바달로나를 지나서 몬까시라는 곳까지 다 1존에 포함되고요. 북쪽도 여기 산펠리우데 요브레갓과 이쪽 멀리 몬카다이 레이샤까지 충분히 범위가 넓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서 숙소를 잡을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관광지도 다 1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바르셀로나의 전체적인 지리 파악을 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바르셀로나가 어떻게 구역이 나눠져 있고 각 구역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까지 다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관광지는 어디에 있으며 또 지하철 노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까지 다 알게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뭐 숙소 위치를 정한다거나 여행 코스를 짠다거나 충분히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좀 말이 많았는데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바르셀로나 여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무치시마스 그라티아스.